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땀과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정말 다이어트가 되는 것인지 좀 상담하고요. 이 밖에도 올해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있는지, 또 다이어트의 종류,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 또 다이어트의 식생활 등 다이어트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도 계속 휴관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좀 풀렸습니까? 네, 요즘에는 다시 조금씩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아직까지 좀 뭐 집에 어린아이들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좀 자제하시고 계시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동하실 땐 어떻게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운동을 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는 유지를 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신다고요? 아, 많이 좀 답답하시겠네요, 운동하시다가. 네, 운동하실 때 호흡도 많이 좀 불편하고 그렇군요. 예.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운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식사. 이제 1일 1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아,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한 끼를 드셔도 가능하기는 하세요. 근데 이 한 끼를 드실 때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드시냐가 더 중요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드셔야 되는 양을 내 기초대사량의 한 300칼로리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네. 이때 이 양보다 하루에 한 끼를 적게 드신다고 하시면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확률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요. 네. 이 정도에서 내 기초대사량 플러스 300칼로리 정도를 더 드신다고 하시면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요. 네. 먹는 밥 양은 줄이고, 네. 고기를 좀 늘려서 먹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좋은 방법이고요. 고기를 드실 때 그냥 순수한 단백질, 지방기가 없는 고기보다는 지방기가 포함된 고기를 드시는 게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산하고 출산 전에 찐 살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출산 후에 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초기 관리가 좀 중요하긴 하신데 그래도 뭐 절대 안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출산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조금 운동을, 몸매 관리를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좀 도움이 더 되세요. 많이 찌셨어요? 감사합니다. 출산 전 후? 30kg 쪘어요. 많이 늘으셨네요. 네. 뭐 특별한 좀 뭐 운동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출산 후에? 출산 후에는 바로 고강도 운동 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다시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 보통 한 1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가볍게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출산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18개월 됐어요. 18개월 정도면은 보통 운동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셔도 괜찮은 시기시니까 이때 운동을 기본적으로 근육 운동은 꼭 같이 해주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를 지금 1일 1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추천을 해드리면 일식보다는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게 좀 효율적으로 몸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식사 네. 3끼 다 안 먹고 한 끼 정도 먹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한 끼보다는 지금 2번이나 3번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운동하는 게 그럼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효과적이냐는 네. 그 운동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내가 근육을 많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식사를 조금 더 잦게 해주시는 게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철저하게 다이어트 쪽에만 좀 초점을 맞춘다 하시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 운동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시면은 간헐적 다이어트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대신 하루에 한 끼를 제한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배고프겠죠. 운동 에너지 소모량도 많은데 한 끼만 먹고 하기에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한 끼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간헐적 단식 시간 중에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중에 한 2번 정도를 나눠 드시는 게 오히려 좀 쉽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운동을 하면 먹는 건 편하게 먹어도 괜찮나요? 어떤 음식을 먹던지? 음식을 드실 때 기본적으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구로 드실 때 비율만 조금 조절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 식생활에 이렇게 집에서 드시는 음식 중에 대부분의 음식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너무 제한시키고 너무 적게 드시고 이런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요요도 안 생기고 훨씬 더 좋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 기름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운동할 때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오히려 지방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괜찮은가요, 정말? 네. 저희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좀 줄여야 되는 음식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에서도 이제 정제돼 있는 정제 탄수화물들 이런 게 가장 좀 살찌게 만드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지방을 드시면 오히려 지방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식이섬유질이랑 비슷한 효과를 같이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조금 다이어트가 잘 되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정체기도 빨리 오고요. 그리고 요요도 생길 확률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요. 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면 쌀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살이 찐다는 말씀 그렇죠. 많이 먹으면.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돼 있습니다. 문자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1679번님, 허벅지 안쪽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허벅지 안쪽 살만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전체 골고루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허벅지 안쪽도 제거가 되는데 부위별로 지방을 감량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허벅지 안쪽 살을 빼시려고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드 스쿼트라든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운동을 좀 무겁게 그리고 너무 많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허벅지 안쪽 살을 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무릎 안쪽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너무 발달하면서 허벅지 모양을 너무 밉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무릎이 이렇게 치마를 입으셨을 때 2개처럼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불필요한 근육을 너무 많이 발달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쪽 부위만 너무 집중해서 운동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골고루 전신 운동을 해줄 때 허벅지 안쪽도 제일 빨리 빠지게 됩니다. 네. 다이어트라 그런가? 네,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 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제가 매일 산에 등산을 하는데요. 네. 그 등산하다가 땀을 좀 흘리고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면은 아주 현기증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게 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거를 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현기증이 나는 거는 기립성 빈혈이라고 제가 혈액이 앉았다 일어날 때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 이제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혈액이나 이런 애들이 좀 원활하게 활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시기 전에 가볍게 목을 움직인다든지 그런 활동을 조금 해서 혈액을 그쪽으로 좀 공급을 시키고 일어나 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 돌리기라든가 어깨 돌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시면은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게 그럼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체력이 약하셔도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봄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현기증 느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혈액 공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 주변에 근육이 너무 뭉쳐 있다거나 하실 때 그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아주 현기증이 굉장히 매번 일어나실 때마다 그러신 건가요? 예. 그럼 한번 목 주변에 근육이 너무 뭉쳐서 그 혈관들을 좀 압박하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 계통에 무슨 이렇게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목 주변이나 등 근육 이런 데 근육이 좀 많이 뭉쳐 있으면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시기 전에 목을 좀 움직여서 그쪽에 혈액을 미리 공급을 시켜주고 일어나시면 그런 게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과 검진을 해봐야 되나요? 그러면 정형외과 검진을 해봐야 되나요? 그런 거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를 가셔도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9872번님, 2829번님, 네. 모두 출산을 하시고 난 후 살 잘 빠지지 않는데, 특히 뱃살 빼는 방법이라든가 또 산후 다이어트는 출산하고 나서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두 분 물어보셨습니다. 출산하시고 운동 시작은 보통 저희 3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바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100일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면 너무 다이어트하기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체중 증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3주 후부터 한 달 정도 후면은 충분히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운동보다는 좀 가볍게 시작하면서 이제 강도를 차츰차츰 올려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때는 가벼운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조금 적응이 된다. 그거는 보통 한 2, 3주 한 달 이내에 충분히 몸이 제자리를 찾을 거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2, 3주 출산하고 2, 3주 후부터 운동해도 괜찮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3주 정도 후부터. 네.
그러니까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네네. 시작. 무리한 운동은 좀 안 되겠죠. 네,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운동하시면 당연히 관절이 무리가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 3주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부터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주시는 어떤 게 좋아요. 운동을 좀 추천해드리면은 그런 시기에는 몸이 또 이제 제자리를 찾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때는 뭐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해주시면서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때부터 좀 과한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과격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병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3725번님 살 빼는 호흡법이 따로 있는지 그런 호흡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요. 살 빼는 호흡법이라기보다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흉식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횡격막 호흡을 할 때보다 오히려 근육의 뭉침이라든가 긴장도가 높아지고 지방 분해가 안 되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폐호흡보다는 횡격막 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제 복식 호흡을 좀 연습을 하시면은 그게 횡격막 호흡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도 많이 됩니다. 횡격막 호흡이라는 것은 그럼 복식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숨을 크게 들여 마시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위로 먼저 움직이고 나서 호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맨 마지막에 정말 깊게 들여 마셨을 때 가슴이 살짝 상승하는 정도의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연습 삼아 해볼 수 있을까요?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왼손은 배에다가 대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처음에는 복식 호흡하기 힘드니까 그냥 배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는데 이때 가슴에 얹은 손이 움직이지 않게끔 호흡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배를 그럼 내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냥 복근의 힘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내 복부가 팽창한다 우산처럼 그러니까 등은 허리는 등 쪽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얘네가 팽창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때 가슴이 올라가거나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게끔 호흡을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렇게 좀 굽이지 말고 등을 바깥으로 좀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내 그 복부 둘레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간다. 보통은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내려가는 거를 그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3725번님 호흡법 잘 들으셨습니까? 호흡을 통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355번님 얼마 전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이 스피닝이 허리에 좋은지 궁금하시다고 전화 연결하고 요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하면 땀이 절대 안 나는데 그거 왜 그래요? 땀이 안 나는 거는 땀 같은 경우에는 그 체온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제가 체온이 올라갔을 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으로 체온을 같이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흘리게 되세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원래 몸 안에서 이제 수분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는 분들은 땀을 안 흘리기도 하시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안 흘리고는 다이어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셔도 다이어트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 체질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체온이 일반적으로 뭐 36점 몇 도가 딱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그 0점 몇 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좀 낮으신 분들은 땀을 대부분 좀 잘 안 흘리세요. 그리고 기초 체온이 좀 높으신 분들은 땀을 좀 많이 흘리실 수밖에 없고요. 그냥 열의 발산에 의해서 필요로 한다면 땀을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땀을 안 흘린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땀을 안 흘려도 운동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땀을 오히려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지방 분해가 좀 잘 안 될 확률도 생기기는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 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봤을 때 일부러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을 만들어서 운동하시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두시고 또 그리고 옷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땀복 입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뭐
호흡기 운동하실 때도 네. 그렇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 네네. 땀복을 입고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또 운동하실 때도 그렇고요. 네. 체육관에서도 땀복 입고 운동 많이 하시나요? 가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네네.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름길을 두고 그냥 계속 뺑글뺑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흘리는 땀의 99%는 수분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한 0.9% 정도가 미네랄이고 정말 노폐물 같은 거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땀이면 네네. 다 노폐물이 네네. 나가는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네네. 저희가? 이 중에 지방이 땀으로 나간다는 거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은 그만큼 그 피부 쪽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운동할 때 써야 되는 근육에 가야 되는 혈액이나 이런 애들이 피부로 다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근육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그 순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355번님의 문자 상담, 허리 삐끗하셨는데 스피닝 운동을 하면 허리 운동이 괜찮은지. 허리를 삐끗할 때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허리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네. 바른 자세를 사용할 때는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실 때는 이게 재활 운동 개념으로도 운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신다고 하면 지금 아픈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피닝을 하실 때 자세를 잘 잡고 하시는데 대신 그 허리를 다친 거에 대한 이제 보완되는 운동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같이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네네. 네. 좀 아플 때는 좀 쉬는 건 어떨까요? 아플 때 이게 뭐 근육의 파열인지 아니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뭐 단축이 돼서 통증이 생기는 건지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실 때 뭐 이게 파열이었는지 아니면 근육이 좀 많이 순간적으로 경직이 됐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우선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운동을 재활 운동을 하시든지 조금 휴식을 하시고 나서 하시든지 하는데 휴식은 보통 그렇게 길지 않게 하시고 바로 재활 운동을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좀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0211번님 지압 훌라후프를 30분씩 돌리고 있는데 한쪽으로밖에 잘 돌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돌려도 효과가 있는지라고 여쭤보셨어요. 훌라후프 자체가 네. 그 압박을 주면서 지압을 주면서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저희가 그 피부를 많이 만지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뭐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훌라후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 일단은 한쪽에 대한 방향이니까 한쪽 운동이 되기 때문에 몸에 대한 밸런스가 망가질 수 있기는 해요.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어느 정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너무 한쪽 방향으로 오래 돌리는 거는 몸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운동보다는 양쪽에 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훌라후프를 해보니까 왼쪽으로는 잘 돌려지는데 오른쪽으로는 또 잘 못 돌리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왼쪽 발에다가 중심을 잡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저희가 야구공을 던질 때도 오른손잡이들이 왼쪽 발을 앞에 두고 공을 던지게 되잖아요. 네. 골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훌라후프 같은 경우에도 중심이 왼쪽에 두고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기는 하세요. 네. 자, 체육관에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마스크 쓰고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이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는 것이?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뭐 호흡하는데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긴 하는데 네. 대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잠깐이라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시다 보면은 호흡기들이 너무 좀 긴장된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지치게 되니까 보상 패턴으로 뭐 목이나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많이 뭉치게 만들거든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는데요.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일일이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